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인사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선생님 반가워하는 시간, 친구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게 나왔던 똘똘한 친구, 이쁜 친구는 없는데 똘똘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죠? 무단 통치를 했었죠. 저는 굉장히 눈 똑바로 떠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평화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이요? 몰래 일본에게 걸리지 않던가, 그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방법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죠. 평화적으로 한다고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비밀스럽게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비밀결사 운동으로서 독립운동을 진행해 나가게 되고요. 그런 대표적인 단체로는 두 개의 단체가 있어요. 독립의금부라고 하는 단체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 모두 다 비밀결사예요. 몰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단체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들의 대부분 유학자 출신으로서 이제 대표자는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고종이 다시 왕위로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꿨죠. 그에 반해 대한광복회는 이런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라 서부 세계처럼 이런 봉화주의를 꿈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대한광복회의 모습입니다. 대한광복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바로 군자금을 모금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러한 활동을 한 거죠. 보이는 것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내에 이보다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뒤에 한번 더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의 움직임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죠. 바로 해외로 나가서, 특별히 뭐 간도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국외죠. 특별히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삼원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자 하고, 여기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민의 회원들이 주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쪽인 연해주 지역,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으로 알려진 하와이라는 이런 곳에 이제 이주해 가서 살게 되는 이제 미주 지역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1910년대 세계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전쟁이 이제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파리라고 하는 곳에서 강화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파리 강화회의죠. 이제 그런 영향을 받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1910년대 사실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은 3.1운동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다.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유명한 건데 할 때마다 비웃더라고요. 니들은 얼마나 잘해오는지. 이거 정도 알아주세요. 1919년에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3.1 운동 굉장히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제 3.1 운동 먼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물론 뭐 적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한 저항이죠. 그것과 함께 세계사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선 저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린 소련이 이제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1917년 바로 우리가 식민지, 민족,
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배가 좀 나와 보이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언뜻 비치네요. 호덕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와 보이네. 일단 족발을 먹을 건데요, 그죠? 원할머니 보쌈. 저는 개인적으로 솜씨보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억해 주세요. 솜씨보쌈. 가끔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교무실에 이런 거 미리 귀뜸 주시고 시켜줘도 상관없습니다. 신전떡볶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내치킨 파닭. 요즘에 좀 많이 땡기네요. 소스가 맛있어. 자, 아무튼 레닌이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고,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개조 원칙을 내비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 기울였던 것이 바로 민족 자결의 원칙이에요. 선생님이 대체로 반에 한번 물어보면 대체로 자살? 많이 얘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민족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이죠. 이러한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픈 꿈을 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먼저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바로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러한 강대국들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모인 파리 강화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쪽 만주 지역에서는 바로 무호 독립선언이라고 해서 독립을 천명합니다. 아무래도 만주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장투쟁적 성격이 이제 이 글에 많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자극받아서 2월 8일 바로 일본 본토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2월 8일에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28 독립선언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의 지식인들과 많은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죠. 아니, 일본 본토에서 독립을 외쳤다라고 하면서 바로 큰 자극을 받게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뭔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교계와 스님, 목사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이 종교계와 학생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정신 차리시고요. 너도요. 네. 근데 하필 또 이때 우리나라 이제 임금이었던 고종 임금이 죽게 됩니다. 고종 임금이 죽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고종 임금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장례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로 이 3월 1일에 우리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탑골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1단계죠.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뭔가 큰일이 날까봐 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으로 옮겨서 옆에 중국집에서 독립선언서를 자기네들끼리 읽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자수하죠. 신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골공원에 있었던 이런 많은 시민들이 민족대표 33인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촬영에 같이 떨더라고. 학생이 민석이에게 밀려서 가서 이 독립선언서를 대신 읽게 되죠. 그러면서 너 이름 나오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관종이죠? 혹시 촬영에 아는 친구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관심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소문에는 인기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문일 뿐이죠.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비웃은 거? 정예린 학생이 굉장히 비웃네요. 저 정도 얼굴에 무슨 인기란? 자, 그래서 1단계 바로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딱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서울을 비롯한 바로 대도시 중심으로 제 3.1운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종이 죽음을 이제 하러 장례식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또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각지로 또 한번 퍼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각 지역에서도 진행이 됐었죠. 이렇게 2단계는 그래서 이게 일반 상인들과 노동자들도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러한 3.1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비폭력적이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특징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였죠. 하지만 이게 일본이 달가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모습에 바로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무단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뭐 인터넷 지금 보고 있는 친구는 찾아봐도 좋겠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한 제암리라고 하는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 못 나오게 못을 받고 그다음 불을 지른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린애들도 많이 있었대요. 또 어린애들을 막 창문으로 살리기 위해서 밖에다가 막 내놓고 하면은 그 일본인들이 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그냥 잔혹함을 보였던 바로 그러한 것이 3.1운동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죠. 이런 일제 강경한 탄압이 있게 되자 점차 우리 평화적이었던 3.1운동도 조금씩 과격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냐면요. 바로 농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즉 농촌으로 이제 확산이 된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농민들이 훨씬 더 과격해요. 도시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한 일제의 강압적인 탄압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무력적인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3.1운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제도 이렇게 나오기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비폭력적이었으나 추후에 무력적 저항의 모습도 보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에 자극받은 우리 해외 동포들도 이제 해외 각 지역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우리 독립의 의지를 정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알렸던 그런 운동이 바로 3.1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때 독립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못하죠. 바로 왜 못했을까요? 신정국가의 기민들. 그렇죠. 우선은 일제의 이런 강경한 탄압과 이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이 원리 안에는 하나의 다른 생각들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당연히 세계대전이니까 승전국가가 있고 패전국가가 있겠죠. 이때 제국주의 시대란 말이야. 얘들은 다 이렇게 식민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민족 자결 원칙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였냐면 바로 이 패전국가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패전국가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승전국이었을까요?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레닌이 생각하는 이러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독립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같이 곁들여진 그러한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운동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의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이 3.1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이 독립운동을 이렇게 주도하고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부에 대한 그러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막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3.1운동 바로 다음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의 원래 1910년대 통치 방식이 뭐였죠? 무단 통치였는데 1920년대는 문화. 딱 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3.1운동이죠. 외신들에 의해서 일본의 이러한 무단 통치의 모습이 많이 전해져요. 재앙의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서 일본도 외국에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꿈으로써 어쨌든 막 때리는 것들은 좀 줄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좀 숨통이 좀 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사적으로 중국의 오사 운동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이러한 결과를, 또한 실제적 결과를 나타냈던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죠. 선생님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리나라 역사상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1919년이니까요. 100 더하면 얼마죠? 2019인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 할머니, 뭐 이 정도만 돼도 다 겪으셨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렵진 않아요. 네, 이게 뭐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